물론 그 사람의 그 전쟁 지도 노선은 호지명한테서 배운 거죠. 호지명이나 지압이나 이 인상이 두 사람만 인상 군인 같지 않고 또 그 노장 선생님 같은 선비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아에서 아주 성공한 장군들은 선비적 장군들이 많습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이순신도 아주 선비적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적 장군들은 뭐냐 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소박하게 그렇게 하면서 군심을 잡는 거죠. 군심이라는 것은 병사들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이 지압 장군이 한참 올란 전쟁을 많이 할 때, 팔라치라는 그 여자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언을 해요. 절대 우리가 미국한테 질 수가 없다. 왜 질 수가 없느냐? 지금 몰락에 나와 있는 미국 군인들 다 합쳐봐서 얼마든지 50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남북 베트남 다 합치면은 수천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혁명 전사가 되어 있다. 그럼 50만과 몇천만 명이 대결하면은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 3만 명 죽었는데 미국이 10만 명 죽일 수 있느냐? 없다. 우리는 몇백만 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싸우면서 무기와 무기대는 우리는 지지만 인간 대 인간 대 싸우면서 우리가 질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혁명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 핵심적인 원리가 혁명 전사를 만드는 거죠. 사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혁명 전사로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당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이제 월남전에서 실정이 됐습니다. 근데 남북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북한에서 말만 불리면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성대국의 내용은 뭐냐면 사상대국이다, 군사대국이다,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은 아니고 군사대국, 사상대국은 맞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대국이 맞고, 재래식 군사력도 100만 명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은 군사대국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사상대국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상이 나쁜 사상, 좋은 사상 이것을 빼버리면은 북한이 사상대국인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면 사상에 죽고 사니까 공작원을 잡아도 자살해버리니까 자기 사상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무장한 사람들이 북한에 더 많다. 그럼 남한은 무슨 대국이냐? 남한은 무슨 대국입니까? 경제대국이죠. 군사대국이기도 한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군사대국 하면서도 거기에 약간 무슨 주가 필요합니다. 사상대국이냐? 사상 빈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사상 빈국이죠. 사상 소국이죠, 사상. 그러면 남북한이 대결할 때 베트남이 미국한테 이겼던 식으로 혁명 전사가 북한에 한 2천만 명이 있다. 남한에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킬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사상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전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통일하지 못하고 북한한테 끌려가고 있다. 이 사상전을 이기지 않고 한국이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사상전을 이기지 않고 사상전을 피해가면서 통일할 방법이 있느냐? 황교안 선생 같은 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사상전에서도 이겨야 된다. 즉 남한에서 그 사상전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남남 갈등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남북 갈등이죠. 북한이 지령을 받는 남쪽 사람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남쪽 사람과의 대결 사이에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 서울을 주전장으로 해가지고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 대결은 주로 휴전선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사상 전선을 가지고 있고, 휴전선이라는 무장 대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상전을 지휘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상전을 지휘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통령 입에서
김정일은 악이다. 우리는 자유통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김정일 편을 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왜 대한민국이 선이고 김정일이가 악이냐? 왜 우리가 정통이고 북한 정부는 이단이냐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상전쟁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전쟁이 돼요. 왜 이게 되느냐? 지난번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리치웨이 장군이 반격을 앞두고 사병들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왜 여기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왜 이 나라에 와서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아주 명문으로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총을 제대로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성전이 지휘관인데, 사령관인데, 그 반역 세력들을 향해서 또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상전의 지휘관으로서의 꼭 해야 될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다.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김정일 세력을 편드는 남한의 이 세력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법을 어기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당성이 있다. 이승만 한국 세대의 그 위대한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을 아마 한 100분 이상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상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사상전에서 싸움을 포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쫄병들이 아무리 싸워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우리 쪽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고종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싸움이 불가능하죠. 고종이 뭐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를 하든지 했으면은 이 독립운동이 확산될 텐데, 사령관이 항복한 다음에 그 쫄병들 보고 쫄병들이 안 싸웠다고 친일파라고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이처럼 사령관이 싸움을 포기하면은 이 밑에 쫄병들이 의병이 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의병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싸우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병입니다. 저 임진왜란 때 의병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광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로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순신의 해군이 있었고 수군이 있었고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그래서 나라를 구했는데, 오늘날 이 보면은 대통령 이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의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병이에요. 근데 의병을 하면은 정부에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가지고 의병한테 보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보급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의병이, 한국은 이 위험할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의병이.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생각해요. 일본에는 의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정규군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규군이 무너져도 의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싸운다. 참 재미있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